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포토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1교시에서는요, 툴바안의 도구 학습하기와 단축키기를 하겠는데, 툴바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어디 있는 애인지 모르시죠? 자, 포토샵이 있다 그러면은 좌측에 쭉 1열이나 2열로 배열이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1열로 하지 않고 2열로 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영역이 원래는 구분이 없어요, 사실. 없는데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머리에 좀 빨리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선택과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사실 여기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지만 자, 여기는 주로 선택하고 편집한다. 편집이라고 해서 이동이라고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편집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는 마퀴, 라쏘, 그다음에 매직 완드 또는 퀵 셀렉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선택하는 도구들입니다. 얘네들은. 자, 얘는 이쪽 영역들은 그리기, 이미지 리터칭인데, 자, 화면이 나왔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으면 뭔가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크롭이라고 해서 잘라내는 거, 얘는 색깔을 선택하는 아이드롭이라고도 하고요. 힐링 브러쉬라고도 하는데, 얘는 이제 잡티 같은 거, 이미지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에 가령 뭐, 사람 얼굴인데 뾰루지 있거나 이럴 때 없애주고 싶다. 그런 거 작업할 때 씁니다. 브러쉬는 말 그대로 브러쉬 펜슬 뭐 있는데 브러쉬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또 수업을 시간 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또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탬프, 그다음에 히스토리, 브러쉬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냥 컨트롤 Z에서 뒤로 가지 이걸 가지고 쓰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레이저. 예. 그렸으니까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또는 페인트 버킷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그라디언트는 말 그대로 색상이 변화를 주서 면을 채우는 거라면 페인트 버킷은 단일색으로 여기에 있는 단일색으로 채우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칠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브러쉬를 대빵 크게 해가지고 칠할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딱 해서 쭉 하면은 얘네들은 그런 전체적인 면을 채워준다. 얘는 힐링하고는 조금 유사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에는 흐림 블루어 효과라고 하고 흐림 한글로는 흐림 효과라고 하는데 원래 이미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수업 때 이미지 설명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안티알리싱이라고 해서 계단처럼 탁탁탁탁 해서 원형처럼 돌아가 보인단 말이죠. 예, 그게 비트맵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옆 주변하고 이렇게 번지게 해서 주변이랑 어울리게 만들어 주는데 단점 너무 많이 쓰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너무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물론 반대로 선명 효과가 있는데 내가 원상복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이게 뭐더라 이름이 아까 다찌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버닝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효과 내는 건데 잘 안 씁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써보시고 필요하시면 쓰시면 돼요. 예, 그거는 이걸 꼭 쓰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기 때문에 난 이걸 쓰겠어 하면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것만 쓰겠어.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안 쓰는 게 여기 외에 다른 또 효과들을 이용해서 이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쓰는 겁니다. 자, 얘는 벡터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사실 벡터는 제가
1주차에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일러스트를 아셔야지 일러스트 할 때는 벡터와 비트맵을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벡터 이미지는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 함수로 인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게 뭔데요? 자, 벡터는요, 점을 얘가 그리는 도구입니다.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곡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직선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얘를 찍어서 점을 이동을 하면은 얘도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그 벡터 이미지의 선들,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얘하고 유사하죠. 이동하고. 예. 그런데 특징이 뭐냐고 했냐면, 요 선의 영역을 한 게 벡터 이미지, 비트맵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하게.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한다 해서 이미지 변형이 어떤 해상도에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딸 때 많이들 쓰기는 해요. 전문가들은. 근데 아직은 이걸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배경 따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거 나중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2학기 때 일러스트 수업 하거든요. 그 일러스트 수업 때 유사하게 활용이 되니까 확인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벡터가 뭔지, 비트맵이 뭔지.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비트맵이다. 비트맵 뭐 점을 딱딱 우리는 이게 쭉 선을 긋지만 사실은 막 방한자가 있는데 거기에 점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면서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폰트가 글씨가 벡터에 있습니까? 글씨 역시도 기본적인 건 할 때는 연산으로 함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글씨 써놓고 내가 이거 글씨 크기 줄이고 싶은데 그럼 몇 포인트? 글씨 폰트 자체 형태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글씨 형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끔 하는 게 벡터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벡터 이미지를 했던 것이 비트맵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나중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요거는 다시 텍스트 설명드릴 때 자세한 상세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마찬가지로 벡터지만 요거는 선택 도구고요. 여기는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로 사각형, 원형, 다각형을 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색상 선택이라고 했긴 했는데 얘네 둘은 그냥 간단히 지금 설명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큰 의미가 없어요. 얘는 펜이라고 해서 화면을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을 움직이거나 로테이트, 돌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줌 아웃입니다. 화면을 쑥 들어가게 하거나 화면을 뒤로 멀리서 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단축키로 쓰지 이거 눌러서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 대신 요 부분은 이따가 설명드릴 때 자세히 좀 들어주는데, 요거 토글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해요. 요거 바꿔주는 역할, 스위치 한다고 그러죠. 쉬프트 하기도 해요. 쉬프트란 말로 쓰기도 하고. 요건 디폴트로 얘는 바뀌질 않아요. 검은색, 흰색인데 내가 다른 색을 막 썼다가 요거 탁 클릭하면 검은색,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요 정경색과 배경색 위치의 컬러를 클릭하면 서로 검은색이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뭐 상세 설명했는데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얘 무브 셀렉트 편집이라고 했는데 선택하고요.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얘입니다. 예. 그래서 요 V가 저기 단축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크입니다. 마크 M. 예, 이거는 요런 선택, 도형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원형, 다각형 등 실선, 가로 실선, 세로 실선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원형하고 사각형이 주로 있는데 요것도 뭐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라쏘라고 하죠. 올감이라고, 영어로는 라쏘, 뜻은 올감이래요. 그래서 올감이 도구라고도 해요. 올감이 선택 도구. 근데 이 안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또 올감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데 기본적인 L이다.
자, 여기 삼각형들이 무엇이냐? 요거 클릭하시면 사실은 팝업 창이 또 하나 떠요. 우선 종류가 쭉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 이제 상세 설명 들어갈 때 해드립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매직 완드라고 하고 여기 퀵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미지는 매직 완드가 아니라 퀵 셀렉트입니다. 브러쉬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쭉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브러쉬 크기에 따른 영역은 다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직 완드는 내가 스포이드로 탁 찍은 것처럼 그 색을 딱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몇 %까지는 유사색으로 보고 그 영역을 전부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다. 많이 쓰긴 합니다. 초보자들이. 자, 그 다음 크롭입니다. 크롭. 이거는 잘라내기입니다. 라이노에서는 트림이라고 하는 영역과 되게 유사하고요. 선택해서 그 부분, 주변 부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여백, 바깥 웹 부분은 새로 나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쓰기도 해요. 마키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레이어가 새로 생성돼서 그 부분만 태어나고, 얘는 이미지 전체를 실은 왼쪽에 이쪽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찍었어. 이 화면을 찍었는데 실은 내가 여기만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만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요, 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사라집니다. 지워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드로퍼. 아이드로퍼의 I가 눈인 건 아시죠? 그래서 단축키는 E가 아니라 I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기 쉬우라고. 아이드로퍼인데 이거는 색상을 선택할 때 씁니다. 색상. 예. 일단은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단축키가 뭐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힐링 브러쉬인데 이런 브러쉬가 아니라 힐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잡티 없애준다고 그랬죠. 사진을 찍다 보면요, 렌즈가 깨끗하지 않아서 찍은 사진이 이미지가 조금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눈에 정말 거슬리는 거지. 그런 것들은 요 힐링 브러쉬로 톡톡톡 치면은 주변의 색을 알아서 맞춰가지고 거기를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 지워주는 역할, 메꿔주는 역할, 뭐 해보시면 알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힐링 브러쉬인데 J라고 썼네요. 자, 얘는 뭐 제일 많이 씁니다. 브러쉬. 아마 포토샵 일러스트 할 때 이 브러쉬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브러쉬, 펜슬이라고 했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브러쉬라고 하면은 뭐 털끝이 뾰족한 거, 아니면 털끝이 둥근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화살표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역디귿과 디귿이 두 개가 서로 마주 보이는 키보드가 있을 겁니다. 걔가 무슨 역할을 한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해줘요.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스탬프라고 합니다. 스탬프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의 이미지를 요 밑에다가 또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Shift를 누른 상황이면 요 커서 요 화살표가 커서인데요. 커서 형태가 십자가로 이렇게 초점 맞추듯이 형상이 바뀌면 그걸 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거기 이 영역을 내가 어디? 이쪽에다 옮기겠다. 그래서 톡톡톡 치거나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막 문지르면 얘도 같이 막 움직이면서 그 영역만, 내가 지나갔던 영역만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안에 또 다른 것들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스토리 브러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컨트롤 Z 누르면 끝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하지만은 조금 고급 기능을 할 때는 이걸 쓰는데, 지금 초보자분들은 굳이 그냥 있는 정도 나중에 찾아서 볼 수 있게끔 있는 정도, 이런 게 있었지 한번 찾아볼까? 요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레이저 그렸으니까 지우기도 해야겠죠. 네, 이레이저 알파벳 E가 대문자 썼다가 꼭 대문자 Shift 눌러서 대문자 쓰실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잘 이해하시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대문자로만 표시한 건데, 요거 다 단축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라디언트, 페인트 버켓. 지금 이거는 그라디언트 아이콘이고요. 여기 이제 페인트 통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페인트 버켓인데 내가 선택한 영역,
아니면 선택한 레이어에 내가 지정한 색으로 그라디언트로 넣어줘. 또는 내가 지정한 컬러로 여기에 전체를 채워줘. 라고 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브러쉬로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시간 절약상 네.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어라고 했죠. 이건 단축키가 없네요. 네. 흐림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흐림 효과인데 자 여기와 여기 요 경계선에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줌인 줌인 하면은요 요 경계가 약간 모호합니다. 모호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다? 비트맵은 셀 각각의 셀을 하나씩 점을 하나씩 색을 채워서 만드는데 직선인 경우는 이미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좀 깔끔하게 나오지만 어떤데 요렇게 라운드진데 이렇게 라운드진데는 점을 동일한 색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짙은 회색, 약간 옅은 회색, 짙은 회색 이렇게 해서 약간 돌아가게 보이는 사기를 치는 거죠. 예, 색으로 일종의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티알리아싱이라는 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안티알리아싱을 영역을 조금 더 많이 넓게 만들어주냐 그러면은 그 효과가 뭔데요? 제가 A라는 이미지를 갖고 해서 배경 이미지로 쓰고 B라는 산에서 사람만 또는 사물만 따와가지고 여기에 옮기고 싶어요. 갖고 왔더니 물론 배경과 원래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의 합성이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게 거의 90%는 사실은 빛의 방향에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은 조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빛의 방향이 같더라도 뒤에 건 너무 밝고 앞에 거는 너무 어두워. 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웃라인이 너무 선명하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데 왜냐? 모든 사물은 주변 색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록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주변에 빨간색이나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주변에서 초록색이 짙거나 다른 컬러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월 이미지에서는 초록이라 제대로 보인 게 왔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요 경계선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걸로 경계선을 조금 이렇게 토독거려 주면 뿌얘지면서 배경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만나긴 해주는데 주의사항이 뭐냐 너무 많이 하고 영역을 너무 넓게 잡으시면 내 원래 갖고 왔던 B의 이미지가 뭉개지는 역할입니다. 뭉개진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좋지 않고 사실은 이 안에 각으로 된 게 있는데 선명 효과라고 돼 있어요. 그건 또 반대로. 그래서 그러면 흐림 효과를 했다 선명 효과 하면 되겠네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블루어를 통해서 흐림 효과를 만든 거를 다시 선명하는 건 딱 각이죠. 원래 라운드가 지면은 점들이 점점점 색상 변환을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라운드처럼 보이게 하는데 선명 효과는 그 라운드 졌던 걸 계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확 구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미지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닷지, 번, 스펀지 툴이라고 했는데 스펀지로 토독토독 거리면 이게 거칠어지거나 이렇게 면이 주변이 이게 뭐라고 하지? 요거는 번은 태운 느낌 나고 스펀지는 이게 토독거렸을 때 그 거친 느낌 뭐 이런 것들 내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거 브러쉬 효과에서도 그냥 할 수 있고 위에 또 뭐가 있죠? 필터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있구나. 근데 뭐 여러분이 이쪽에 좀 전문화돼서 잘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강요는 아닙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펜툴 일단은 요 네 부분은 아까 앞쪽에서 벡터라고 했죠. 예, 얘는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해서 벡터 선을 만들어주고 얘는 텍스트 선입니다. 선을 만드는 글씨인데 왜 벡터냐? 글씨를 폰트나 크기를 조절했을 때도 변형이 없게끔 그리고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끔 폰트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할 때
그리고 크게 작게 했을 때도 글씨 깨짐이 해상도죠. 해상도의 깨짐이 없게끔 해준다. 단 출력소에 보낼 때, 그러니까 내 컴퓨터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로 출력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가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라인을 깨줘야 됩니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주면은 뭐가 된다? 벡터 이미지가 비트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맵으로 바뀌어야지 그쪽으로 갔을 때 데이터가 없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장점은 변형이 없지만, 그러니까 폰트를 바꾸지는 이런 형태는 없지만 갑자기 거기서 글씨 크기를 늘리거나 할 경우에는 해상도가 약해지고 그냥 이 죄송합니다. 펜툴 벡터 이미지로 했을 때보다 약간 선명도 떨어지면 뭐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는 뭐 선택도구 패스인데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선택할래도 안 되고요. 뭘 한다? 요거 펜툴로만 작업하는 거를 선택할 때 씁니다. 패스가 뭐다? 오솔길이라고 해요. 패스. 그래서 얘가 만든 쭉 선들을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색을 걔를 따라서 색을 넣을 수도 있고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채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펜이고, 그 펜을 만든 작업을 편집하는 역할. 그리고 얘는 마퀴가 선택 도구가 아니라 얘는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리는 도구.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삼각형, 원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그리는 벡터 다각형이죠. 벡터 도형을 그리는 도구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했잖아요. 펜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림을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모니터에 눈을 한 5cm 정도까지 가까이 대서 보려고 해요. 글씨가 작은지 노안이 왔는지, 뭐 여러분 노안이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자세히 했는데 그러다 보면 모니터 전체를 볼 수가 없겠죠. 모니터를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할 때 몸을 틀어서 옆으로 이동해서 다른 파트를 들여다볼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몸이 움직이는 거와 유사한 게 펜의 도구입니다. 펜은 우리에게 노출되는 거는 마치 평면에 지금 모니터 상의 이미지, 내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에 그림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브가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펜의 역할은 지금 가상 공간에 내가 작업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움직여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카메라가 찍어서 모니터에 구현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펜의 역할이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눌러가지고 펜 하지 않아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데 빡빡 가는데 무슨 저거 누르고 움직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귀찮아서라도. 그래서 스페이스바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입니다. 이거 로테이트는 셀렉트 도구에서 무브는 로테이트도 돼요. 선택한 상황에서. 그런데 얘는요, 캔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캔버스를. 예, 물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오브젝트를 돌리는 게 캔버스 돌릴 때 물론 이미지도 같이 돌겠죠. 그걸 왜 돌리냐고요? 자, 여러분 마우스 쓰시죠? 물론 마우스 아니라 저기 뭐지? 타블렛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타블렛으로 쓰는데 자, 이렇게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곡선은 진짜 손목으로만 움직여도 자연스럽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맞은편으로도 만들고 싶어, 물론 포토샵이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뒤집어 버리면은 똑같은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도 손의 느낌이 살려서 하고 싶어요. 너무 똑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아까도 봤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곡선은 좀 불편해. 내가 원하는 곡선이 잘 안 나와.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는 내가 원하는 곡선이 잘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 곡선이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럴 때는
요 화면을 360도 회전을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ESC 딱 누르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로테이트다. 뭐 줌인 줌아웃은 Z를 눌러서 마우스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또는 마우스 스크롤로 해도 줌인 줌아웃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눌러가면서 하진 않는다. 요게 나중에 생긴 건데 뭐냐면은 여기 있는 구조를 내가 뺐다 추가할 수 있는 거라는데 지금 처음 배우시잖아요. 막 바꾸시다 보면은 나중에 저랑 수업할 때 많이 헤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스크린 모드라고 해서 전체 스크린 할래? 아니면 뭐 위에 것만 보이게, 위에 명령어 풀다운 메뉴만 볼래? 아니면 완전히 전체 화면, 지금 이 화면처럼 전체 화면 볼래? 이거를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정경색, 배경색 전환이라고 돼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요, 정경색, 배경색이 왔다 갔다. 얘가 흰색되고 얘가 검은색되고, 나는 다시 흰색되고 검은색되고, 얘 클릭하시면 되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X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Z 옆에 X 있죠? Shift 왼쪽 키보드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지금 26분 28초 네 가고 있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2교시에서는 단축키부터 한번 알아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뵙겠습니다.